자, 오스코텍의 2025년 3분기 보고서를 딱 열어보면요. 사실 두 가지 이야기가 보입니다. 하나는 이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시작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고요. 다른 하나는 미래에 모든 걸 걸었다 하는 대담한 베팅이죠. 지금부터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숫자를 근거로 하나하나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오늘 살펴볼 순서인데요. 먼저 최신 실적을 까보고 재무 상태가 얼마나 튼튼한지 체크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가장 중요한 미래 먹거리, 바로 파이프라인을 들여다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점과 리스크를 종합해서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가장 먼저 현재 성적표부터 한번 열어보죠. 과연 2025년 3분기에 오스코텍은 어떤 성과를 냈을까요? 이 매출 구조를 보시면 핵심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체 매출의 거의 89%, 그러니까 대부분이 기술 이전, 즉 라이센싱에서 나오고 있어요. 이 안에는 한 번씩 크게 들어오는 마일스톤 수익도 있고 더 중요하게는 이제 꾸준히 들어오기 시작한 로열티 수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끔씩 들어오는 마일스톤 수익은 물론 좋죠. 근데 실적을 부풀려 보이게 할 수 있고 변동성이 크단 말이죠.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숫자는 바로 이겁니다. 로열티 수익. 상용화된 폐암 치료제 레이저 티닙에서 따박따박 들어오는 이 돈이 작년보다 2배 이상 늘었다는 거. 이게 뭘 의미하겠어요? 바로 오스코텍의 현금 창출 능력이 이제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인 셈이죠. 이 화려한 신약 개발 무대 뒤에는요, 사실 묵묵히 돈을 벌어오는 아주 기특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바로 치과용 소재랑 기능성 식품 사업인데요. 규모가 크진 않지만 여기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주니까 막대한 자금이 필요한 R&D의 든든한 자금줄 역할을 해주는 거죠. 자, 실적이 좋은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한 체력을 가졌는지는 더 중요합니다. 특히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연구 개발에 쏟아부어야 하는 바이오 기업한테는 이게 생명줄이나 다름없거든요. 이제 오스코텍의 재무 건전성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5.37%, 이 숫자 정말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보통 부채 비율이 100% 아래면 안정적이라고 보는데 25% 수준이라는 건 뭐 거의 빚 없이 사업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재무 구조가 아주 탄탄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요, 이 낮은 부채 비율이 그냥 어쩌다 한번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보세요. 2023년 말에 거의 40%였는데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죠. 아주 뚜렷한 하향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건 회사가 재무 관리를 정말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하지만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되죠.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장부상에 찍힌 이익이 과연 회사 금고에 현금으로 차곡차곡 잘 쌓이고 있는 걸까요? 이제 현금 흐름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면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네요. 언뜻 보면 적자처럼 보여서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절대 나쁜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왜냐? 3분기까지 무려 177억 원이라는 돈을 미래의 신약, 즉 파이프라인에 쏟아 부었기 때문이에요. 이건 성장을 위한 아주 건강한 지출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막대한 연구개발비, 과연 어디에 어떻게 쓰이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부터 오스코텍의 미래 가치를 결정할 핵심 파이프라인들의 면면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스코텍의 미래는 여러 바구니에 잘 나뉘어 담겨 있습니다. 왼쪽에 면역질환, 위쪽에 뇌질환, 그리고 오른쪽에 항암제까지. 바로 이 세 가지가 앞으로 회사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축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핵심 파이프라인 3인방의 진행 상황을 좀 볼게요. 지금 가장 앞서 나가는 건 임상 2상 단계에 있는 면역질환 치료제고요. 하지만 역시 시장의 관심이 가장 뜨거운 건 뭐니 해도 2026년에 일상 완료를 목표로 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고, 그리고 2028년을 바라보는 항암제겠죠. 각각의 임상 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중요한 이정표들입니다. 자, 이제 슬슬 정리를 해봐야겠죠? 현명한 투자를 하려면 회사가 가진 확실한 강점, 그리고 신약 개발이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위험을 함께 저울질해봐야 합니다. 투자 포인트를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강점은 아주 명확해요. 레이저 티닙으로 이미 한번 기술 이전 대박을 터뜨려 본 경험, 그리고 아주 안정적인 재무구조, 이건 정말 큰 무기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과거에 SYK 저해제가 류마티스 관절염 임상에서 한번 실패했던 경험처럼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은 항상 따라다니고요. 결국 회사의 미래 가치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성공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살펴본 이 모든 숫자와 재무제표, 파이프라인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은 대체 무엇일까요? 딱 4가지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매출의 퀄리티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 둘째, 재무 기반이 아주 튼튼하다는 것. 셋째, 미래 가치는 전적으로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의 파이프라인에 달려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건데요. 이 회사가 신약 개발부터 상업화까지 이 힘든 한 사이클을 성공적으로 안주해본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분석은 결국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마지막 질문 하나로 이어집니다. 과연 알츠하이머 아니면 항암 혹은 면역질환 파이프라인 중에서 어떤 녀석이 오스코텍의 다음 대형 블록버스터가 될까요? 바로 그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앞으로 오스코텍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